네, 2021년 2월 21일 이정훈입니다. 조금 지나간 사건이긴 하지만 북한 남성의 오리발 귀순 사건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오리발 귀순 미스테리, 뚫려도 뚫린 게 아니다. 2월 16일이죠. 고성군 강원도 현내면 제진리 22사단 민통선 제진검문소 바로 북쪽에서 북한 남성이 잡혔습니다. A씨라고 하겠습니다. 그는 우리 측에 이제 신병이 인도된 다음에 6시간 정도 수영한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등산을 좋아해서 이렇게 시계 없이 다녀보면은 배꼽 시계가 작동하는데 굉장히 정확합니다. 아마 이 친구 말이 맞을 겁니다. 그 다음날 그를 조사했던 군 관계자들은 그를 검거한 16일 날 고성지역 해안가에서 잠수복과 오리발이 발견된 것으로 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박정환 합참작전본부장 왈 국회에서 이 남성의 발자국이 발견된 곳은 MDL 남쪽 3.6km 지점이다. 군사분계선 남쪽 3.6km 지점이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군사분계선이 있으면 남쪽으로 2km는 남방한계선, 북쪽으로 2km는 북방한계선입니다. 그러면 그 4km 지역이 DMZ죠. 그리고 우리는 그 남방한계선에 불을 다 켜놓고 있습니다. 이 친구가 헤엄치면서 바다에서 그건 볼 수 있죠. 그 불이 통과한 거 보고 조금 더 내려와서 1km 정도 내려와서 육지로 올라왔다는 거가 되겠죠. 우선 저희 질문입니다. 많은 기자들이 질문했지만 잠수복과 오리발을 착용했다고 해도 한겨울에 밤중에 6시간 헤엄이 가능할까라는 질문입니다. 특수훈련 받은 사람들, 훈련된 이들이라면 혹시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게 관심이 있어서 그 전에 보니까 우리 해병대 특수수색대 요원들 그냥 공보트에 태워가지고 바다에서 한 2km쯤 가갖고 물에 집어넣어 버리더만요. 그리고 알아서 헤엄쳐 오라고. 물론 이제 배는 따라옵니다. 근데 막 헤엄치니까는 몸에 열이 나서 신년 1월 1일 날 다 올라오기는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6시간은 좀 어렵습니다. 1시간, 2시간은 좀 모르겠는데. 한 2km 정도는 헤엄이 가능하겠죠. 3km 정도도 좀 힘들 거고. 네. 어쨌든 이 친구가 헤엄쳐 왔다고 그랬으니까 남방 한계선에 불을 보고 방향을 잡고 왔을 거고 그 불을 지난 다음에 올라왔을 겁니다. 조금 더 알아봤습니다. 2월 16일 제진 쪽에 있는 기온은 모르겠는데 속초에서 측정된 기온 오전 4시입니다. 영하 3.7도, 영하 3.3도. 요거는 지표면의 온도냐, 지표에서 약간 올라간 지점에서의 온도냐인데 중앙기상청 자료니까 정확할 겁니다. 바닷물의 온도는 영상 8도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운 날은 아니었죠. 그렇지만 바닷물 8도는 굉장히 찬 겁니다. 강건한 친구라면은 나이도 20대였다고 하니까 드라이수트 잠수복 입으면 헤엄은 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웨트수트 잠수복이긴 한데 이렇게 몸에 노출이 많고 물이 들어가는 그런 잠수복 입으면 그거는 겨울에는 안 되고요. 그건 여름철이나 하는 거고. 그러나 6시간은 어렵다는 게 잠수를 해본 사람들이 이야기죠. 수영해 보신 분들 아실 겁니다. 수영하다 보면 배가 금방 고파지죠. 사지를 다 움직이니까. 그 다음에 의외로 목이 마릅니다. 민물이면 조금 먹어도 되지만 바닷물 먹다 보면 목이 마르거든요. 근데 원체 긴장했으니까 훈련받은 친구니까 배고프고 목마름은 잊을 수 있다고 치자 이거죠. 그러나 체온 유지는 쉽지 않습니다. TV 화면을 본 사람들은 이 친구가 입고 온 옷을 보더니만 머구리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머구리가 이제 드라이수트라는 얘기인데 드라이수트라는 옷은 이런 옷을 안에 입고 그 위에다 입는 잠수복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체온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죠. 그러나 6시간은 물속에서 좀 힘듭니다. 보통 한 3시간 정도 이야기합니다. 한 30분 들어갔다가 이런 옷은 이제 헤엄치는 게 아니라 물속으로 쏙 들어가서 뭐 이렇게 따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작살로 쏘거나. 잠수용이지 수영용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옷을 입고 하더라도 헤엄을 친다고 하더라도 3시간 정도 해야지 그 이상 넘어가면 물이 너무 차고 와서 사지가 마비가 오죠. A씨가 과장한 건 아니까 의심을 해봐야 되는데 합참은 A씨가 오리발 착용하고 해상으로 올라온 거는 통일전망대 부근으로 올라왔다 그랬는데 그 시간을 오전 2시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전기가 없죠. 전방에 가보면 딱 표가 납니다. 우리 쪽 남방 한계선은 불이 쫙 켜져 있고 군사 분계선은 아무 불도 없고 이북 북방 한계선에도 불이 없습니다. 그럼 북한은 해만 지면 깜깜하니까 요즘 뭐 춘분 막 지났으니까 북한도 6시면 깜깜해집니다. 그럼 이 친구는 6시간 헤엄쳤다니까 저녁 8시쯤 물에 들어갔다고 봐야 되겠죠. 우리 쪽에 들어온 게 MDL 지나서 3.6km니까 북한에서도 같은 지역쯤에서 출발했다면 도합 7.2km, 약 7km 헤엄쳤다고 그냥 상정을 해보자고요. 근데 이 친구가 원래 머울기 잠수복은 잠수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줄로 이렇게 연결해서 공기를 넣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숨을 쉬기 위해서 여기다가 우주인들이 쓰는 헬멧 같은 걸 써야 됩니다. 그죠? 물 안 들게 꽉 해가지고 이걸 쓰고 들어가는 거. 헬멧 쓰게 되면 머리가 너무 무거워서 수영 못 하거든요. 잠수나 하는 거예요. 잠수해서 뭘 따가지고 오거나 세월호 사건 났을 때처럼 뭘 이렇게 구조하거나 그렇게 할 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헬멧은 안 쓴 게 분명합니다. 그러면은 보통 이렇게 장거리 수영할 때는 스노켈이라 그래서 이렇게 물안경 코도 가려주고 이렇게 쓰고 여기에 이렇게 빨대가 달려 있어가지고 이걸 뽑아놓고 고개를 돌리지 않고도 헤엄치면서 오잖아요. 오리발 쓰면서. 그래야 이제 오래 오는데 이 친구가 지금 이 스노켈을 안 쓴 걸로 보여요. 스노클링을 안 한 걸로 보여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얼굴 전체로 이 팔도에 물을 다 맞아야 돼요. 이렇게 가려져, 이 부분은 가려져 있다고 하더라도 여긴 꽉 조여갖고 몸에는 이제 물이 안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얼굴에 그 팔도의 물을 한 몇 시간 맞으면 그 냉기가 손끝까지 다 갑니다. 그리고 드라이수트를 입고 오리발을 신었으니까 헤엄은 칠 수는 있겠죠. 잠수는 안 하지만. 그러나 몸이 무거우니까 V라 그래서 왜 해녀들은 주로 잠수만 하잖아요. 내려갔다가 올라오게 되면 이렇게 이 스티로폴 같은 거 붙잡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이제 잡아온 거 넣어놓고 다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그 V 같은 걸 잡고 헤엄치게 되죠. 이 친구도 그랬을 수 있어요. 이런 거 하더라도 이 얼굴에 들어오는 이 차가운 물의 냉기를 어떻게 견뎠겠냐. 6시간은 좀 의심스럽습니다. 1시간에 1km 정도는 헤엄칠 수 있어요. 오리발 달면은. 6시간에 7km 갈 수는 있을 것 같은데 6시간이 너무 길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의심점이 과거에 우리 특수부대도 그렇고 이북도 그렇고 스쿠터라 그럽니다. 수중 추진기라 그러는데 오토바이가 스쿠터잖아요. 물속에서 가는 게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맹 모다가 돌아서 물속으로 쭉 가주면 그거 붙잡고 있으면은 나는 끌려가는 거예요. 붙잡고 있으면. 주로 간첩들이 그걸 많이 타고 와서 해안 가까이 온 다음에 스쿠터를 이제 바위 속에 박아놓고 본인은 싹 육지로 상륙하는. 스쿠터를 타고 왔으면은 뭐 7km 정도는 헤엄 올 수 있겠죠. 근데 6시간을 7km 헤엄쳤다. 6, 7km 조금은 이해가 안 됩니다. 서욱 장관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국회에서. 이 남성이 잠수복이 물이 스며들지 않는 일체형으로 된 잠수복을 입고 헤엄쳐 온 것으로 보인다. 수영으로 온 게 확실하다 그랬습니다. 단안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스쿠터가 있는지 없는지는 조사하지 않겠다는 확실한 의지 표현이죠. 합참 발표대로 2시에 상륙해서 그럼 이제 육지에 올라왔으면은 드라이수트를 벗어야죠. 그럼 안에 입고 있던 옷으로 이제 움직이는데 꽤 추웠을 거예요. 얼굴은 다 젖었을 거고. 그리고 조금 뭐 땀 때문에 젖었을 거고. 그리고 이제 합참은 그리고 나서 해안에서부터 이제 조금 내륙으로 오는데 해안에 이렇게 철책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하수구 같은 배수구가 있는데 거기에도 다 이렇게 통과해 올 수 있으니까 거기도 막아놨는데 그걸 통과했다. 여러분 고성에 있는 통일전망대 가보셨습니까? 저는 가봐서 한 번 가봐서 다 와가는 건 아니지만 그 바닷가에서 이 해안도로까지 오는데 거기 이제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는데 1시간까지 걸릴까요? 물론 이렇게 철책을 빠져나와야 되긴 하지만 근데 어쨌든 그가 재진검문소에서 발견된 시간까지 합치면 1시간 반 정도는 걸렸다는 얘기인데 좀 너무 긴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해안 철책을 통과할 때 CCTV에 3번 포착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과학화 경계 시스템과 연동되어 있는데 어쨌든 그 CCTV에서 움직임이 감지되면 모니터에서 경고창이 뜨고 경보가 울립니다. 근데 근무자들이 후속 추적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새떼들 때문에 경고가 뜨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군 관계자는 경보가 울리면 끄고 모니터를 확인한다. 다만 특이사항이 없는 경우
많아서 둔감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해명했습니다. 뭐 이해는 되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이렇게 CCTV로 관측하는 부대하고 현장은 매우 멀리 떨어져 있다는 얘기. 가기 싫다는 얘기죠. 그리고 어쨌든 이 친구는 7번 국도로 올라왔습니다. 고성에 있는 통일전망대 가보신 분들이 있으면 좀 빨리 이해되실 텐데 그 국도에 딱 올라오면 해안이라서 사방으로 뻥 뚫려 있는 데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지나가면 사람은 직립을 하니까 잘 보이죠. 그리고 겨울철에는 여름에는 깜깜하지만 겨울에는 좀 잘 보이거든요. 밤에 산에 다녀보면 압니다. 그쪽 지역은 22사단의 금강산 여단이 담당하는 구역인데 이 부대는 DMZ도 남방 한계선 지켜야 되고 해안 경계도 해야 되기 때문에 해안 경계는 한 중대병력 정도가 지키기 때문에 병력이 태부적입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학화 경계 시스템을 깔아놓고 저 주간에만 해안 경계를 하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아까 시스템에서 경보가 떴는데도 아닌 걸로 넘긴 거죠. 그리고 이 친구는 7번 국도를 5km 쭉 걸어와서 제진검문소 CCTV에 포착이 됩니다. 그때가 오전 4시 20분입니다. 1시간 정도 왔었겠죠. 그죠? 그러니까 역산하게 되면 3시 반쯤에 7번 국도에 올라와서 5km 걸어온 거고. 그럼 2시에 육지에 와서 1시간 반 동안 7번 국도까지 왔다. 거기서는 뭐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 게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스쿠터 같은 거 갖고 와서 숨긴 건 아닌가 하는 의심도 해보고요. 배수구 통과하는데 어려움이 있긴 있었겠죠. 뭐 철책 빠져나야 되니까. 그러나 좀 이해가 안 되고. 어차피 이 친구가 나는 귀순하러 왔다 그랬는데 귀순이었으면은 해안 철책에서부터 우리 남방항에서 불빛 보고 왔으니까 귀순하는 사인을 하면서 올 수도 있었을 거예요. 은밀하게 들어올 필요는 없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고. 근데 제진검문소에서는 CCTV 보면서도 이게 외부인인지 아닌지 그것도 판단하는데 시간을 보냈답니다. 왜냐하면 그 도로에서는 부대원들이 구보하는 루트니까 그건 알겠어요. 근데 4시에 무슨 구보하는 사람이 있어요. 과거 박광자 씨가 밤중에 뭐 이렇게 나갔다가 인민군 애들이 그냥 쏴버렸는데 금강산 지역에서 4시면은 이렇게 함부로 다니면 시간이 안 되죠. 그때는 우리 부대원들이 매일 밤 정하는 거 있잖아요. 암구, 뭐 통일, 박살 뭐 이런 식으로 서로 정해서 불러봤어야죠. 아니면 뭐 경계를 하거나 그런 게 없었던 걸로 보이고. 그 다음에 오전 6시쯤에 드디어 22사단, 사단마다 신속 대응팀이 있습니다. 5분 대기조라고 하겠죠. 그 팀이 이제 민통선으로 달려왔고 35분 지난 다음에 대침투 경계령인 진돗개 하나, 북한 사람이 넘어왔다라는 게 확실해서 그때서야 내립니다. 2시간 반이 지났죠. 그리고 7시에 8군단 특공대대 불사조 부대가 들어옵니다. 8군단은 이제 22사단 그 밑에 있는 23사단이 8군단인데 가장 강력한 부대가 군단 특공대대, 그 다음에 사단에서는 수색대대 그렇게 되는 거죠. 8군단 특공대대 불사조가 왔고 7시 20분에 A씨를 검거합니다. 거의 뭐 발견하고 3시간 지난 다음이죠. 바로 이제 귀순 의사를 표시했다 그러는데 지금 다시 돌이켜보면 CCTV 확보라고 2시간 동안 관할 부대에서는 조치가 없었어요. 결국은 경계 감시 태세뿐만 아니라 현장 보호 지휘 체계도 원활치 않았다. 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욱 장관은 경계 근무하는 인원이 과오가 큰 것으로 판단한다. 이렇게 또 빨리 시인을 했어요. 시인하니까 어떻게 돼요? 문제가 없는 걸로 넘어가죠. 자, 22사단이 좀 애로사항이 많은 부대입니다. 22사단 남쪽에는 강릉이 있는데 강릉에 오죽헌에서 율곡이 태어났죠. 율곡은 임진왜란 전에 병조 판사를 지냈습니다. 그래서 22사단을 율곡사단으로 이름 지었어요. 근데 참 사건이 많습니다. 별들의 무덤이라고 할 정도로 지휘관들이 많이 뭐 이렇게 하는 부대죠. 저기 옛날 윤일병 사건 같은 28사단과 더불어 굉장히 좀 사건 사고가 많은 부대인데 2012년에는 북한군 병사가 GOP까지 와서 남방 한계선까지 노크해서 귀순한 적도 있었고 작년 10월에는 북한 주민이 이 남방 한계선을 휙 뛰어넘어서 기계체수 선수처럼 뛰어넘어서 온 사건도 있었습니다. 육군 중에서는 유일하게 GOP와 GP 육상도 지키고 해안 경계도 해야 됩니다. 관할하는 철책 길이만 30km, 해안 길이가 70km, 총 100km. 육군 중에서는 가장 길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 했던 안규백 의원은 다른 사단에 비해서 책임 반경이 4배나 더 길다.
그래서 애로사항이 많다 그러고 22사단에 공모했던 이채익 의원, 국민의힘이죠. 내가 경계하는 경계선이 뚫린다는 생각으로 허벅지 꼬집으며 근무했던 경험이 있다 할 정도로 그쪽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또 서욱 장관도 또 22사단은 다른 사단보다도 조금 병력이 적어요. 여기는 기갑부대도 기동부대도 좀 적고요. 좀 적습니다. 그런데 지역은 넓으니까 애로사항이 많죠. 그걸 인정합니다. 그래서 22사단은 사건 사고가 많아서 많이 뚫려서 별들의 무덤, 지휘관들이 많이 쓰러지는데, 그러나 가장 우리 지상군 부대 중에서 방어 지역이 넓은 지역은 청룡부대로 알려진 해병대 2사단입니다. 김포반도하고 강화도 연평도까지 가기 전까지 그런 모든 섬들을 하다 보니까 해병대 2사단은 250km를 담당해요. 물론 GP는 없습니다만. 동해안에 있는 제일 동쪽 부대, 서해안에는 제일 서쪽 부대가 제일 애로사항이 많죠. 근데 조만간 국방개혁 2.0 문재인 정권에서 하고 있는 이것 따라 이 22사단 밑에 있는 23사단을 해체합니다. 그러면 이게 저 강릉까지 방어하는 부대인데 거기도 22사단이 내려가서 방어해야 되죠. 그러면 점점 뚫리는 일이 많아지게 되는 거죠. 어쨌든 이런 부대인데 이번에 뚫리니까 서욱 장관은 22사단에 대한 정밀 진단을 한번 해보겠다. 뭐 상급부대 차원에서 지원할 요소를 찾아 나가겠다라고 하는데 뭘 보태주겠습니까? 정권은 계속 병력 근무기간은 줄이고 있고 또 자꾸 입대할 수 있는 남성은 줄어들고 있는데 근무기간을 줄이고 있으니 점점 더 어려워질 텐데. 지금 9.19 군사합의에 따라 DMZ 내 GP 철수하면서 군의 감시 경계에 구멍이 뚫린 게 아니냐라고 하는데, 어쨌든 군은 이번에는 휴전선으로 넘어온 게 아니라 바다로 왔으니까 전방 경계와는 무관하다 그러는데, 해안 경계도 하잖아요. 이거 뚫렸잖아요. 지금 교묘하게 지금 말장난들을 하고 있습니다. 부창숙 대변인도 뭐 상호 남북 모두 11개의 GP를 철수했는데 이번에 귀순한 건 DMZ가 아니기 때문에 무관하다고 넘어가는데, 이런 건 말장난이죠. 자꾸 이렇게 하게 되면 신현수 씨 이번 사태 사건에 대해서 말장난하는 거와 비슷합니다. 지금 22사단 사건에 대해서 책임을 22사단에 넘기면서 슬쩍 넘어갑니다. 전 이게 상당히 의심스러운데, 자, 한번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아이디어입니다. 이번에 온 남성 친구, 뭐 북한군 특수부대 출신인지 아니면 북한서 전문적으로 잠수를 하는 친구인지 모르겠어요. 20대라고 하니까. 혼자 이제 6시간을 헤엄쳐 물속을 영상 8도의 물에서 왔다고 하니까 똑같은 장비 내주고 우리 측 바다에서 6시간 헤엄쳐 보라고 하면 어떨까요? 물론 긴장도가 떨어져서 뭐 안 할 수도 있지만 해보라고 해요. 우리도 검증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이걸 덜렁덜렁 믿죠? 지금 북한은 여러 가지로 좀 떠보는 걸 수 있어요. 사람 한번 보내서 떠볼 수도 있고. 물론 이 친구 진짜 귀순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뭐든지 모르니까 확인을 해야죠. 저는 북한을 믿기 어렵습니다. 북한을 믿을 바에는 참. 근데 문제는 문재인 정부도 못 믿겠어요. 이렇게 하니까. 서욱 장관도 못 믿겠고. 그죠? 다 정치가 지금 우리 국가를 짓누르고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한번 제 생각. 한번 이 친구한테 장비 내주고 6시간 헤엄쳐봐. 꼬르륵 하면 건져줄게. 근데 못 오면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럼 다시 한번 의심해 봐야죠. 그리고 22사단이 병력 부족해서 이런 문제가 있으면 군사 복무 기간을 늘려야죠. 젊은이들이 줄어드니까 오히려. 전 한 2년 정도 근무하는 건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18개월 그거 하면은 전투력도 떨어지고. 한번 이런 일을 겪으면서 자기네 실수를 덮기 위해서 빨리 시인할 건 시인하면서 넘어가는 문재인 정권이 참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번 사건 다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